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사연들. 역사라는 이름의 옛날 이야기. 이야기는 물줄기처럼 흐르고 우리는 그 속을 헤엄쳐 간다. 기억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의 재주 때문일까?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문득 옛날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내가 꿈꾸던 작은 방은 그래도 즐거운 나날들. 과일 깎던 어머니의 접시 소리가 기억난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었던 기억도 난다. 어머니의 거친 손은 아마 서울의 꿈을 꾸셨을 테다. 내 방보다 더 좁은 방에서 꿈의 무게를 버티셨을 테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은 그야말로 잿더미 그 자체였습니다. 남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서울은 만원이 되었고 제대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도로 여건, 주거 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전국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서 1960년대 이후로 국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방면에서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66년도에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김현옥 시장은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돌기업 건설을 기치로 앞세우고 곳곳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아무런 기술 없이 모여든 미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부로 일을 하고 또 공장 직공으로서 아주 열악한 환경 하에서 가족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어두운 점도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억을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재주 때문일까? 그런 어머니를 위해 또 어머니의 어머니가 이겨내었을 꿈이라고 하기엔 조금 낯선 생사의 무게가 새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근대화란 이름의 전쟁과 침략이 무너뜨린 삶.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삶은 고되다는 말이 그녀의 이름과 젊음 위에 굳은 살처럼 박혔을 테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철저하게 경성을 파괴시켜 나갔습니다. 경복궁을 파괴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를 바로 근정전 앞에 세움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살하고 역사를 훼손시키는 자행을 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와 더불어 남산에 거대한 규모의 조선 신궁을 세움으로써 우리들한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심지어는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땠을까? 다치고 아무런 일을 반복하며 질겨진 실핏줄들의 역사 속 어느 왕조의 웅장한 기록과 그 사이를 촘촘히 메꾸고 있는 삶의 흔적들. 1863년도 고종이 조선 26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고종은 아버지인 흥선대항부와 달리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편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전기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면에서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로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을미사변이 발생이 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1년 후 아관 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산에서 1년을 머문 고종은 그 다음해인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면서 그해 가을에 환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올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도시 정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으로 보면 세종대로를 뚫음으로써 경운궁 앞은 마치 워싱턴 DC의 방사선 도로 마냥 다양한 형체의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고 1899년에는 종로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운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한제국 당시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종로의 풍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건설이 되고 본격적으로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신주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신랑 신부가 어디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색안경을 쓴 노인의 모습,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모습 등 다양한 다채로운 모습이 바로 대한제국 시기 종로에서 보여줬던 풍경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홀로 뒤돌아 슬퍼했을 역사란 이름의 옛날 이야기. 시간의 벽을 가득 채우는 유물의 기억을 따라 고향을 기억하는 연어의 지느러미처럼 뿌리를 향해 가는 이파리의 조각비처럼 시간을 거슬러 역방향으로 헤엄쳐 갔을 때 비로소 보이는 아, 나와 당신의 고향이여. 이 도형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구여지승남을 기초로 하여서 약 25,000분의 1로 축소하여 만든 조선 전기의 모형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2년 후인 1394년 태조 이성계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양으로 옮긴 이후에 제일 먼저 지은 경복궁을 비롯해서 동쪽에는 종묘, 그리고 서쪽에는 사직단을 건설하게 되고요. 이어서 1396년에는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인 백악산, 낙산, 남산, 그리고 인왕산의 산 등성이를 따라서 모두 18.6km의 한양 도성을 짓고 남산 쪽에는 그 당시 우리 전국의 국경지역 5군데에서 일어나는 적과의 동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봉수대가 바로 여기 남산 쪽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은 물론 조선 전기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바로 옆에서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궐뿐만 아니라 도성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청계천까지 복원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단절된 시대에, 조선과 단절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600여 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 도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는 물줄기처럼 흐르고 우리는 그 속을 헤엄치고 있다. 거기에는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있고 또 그녀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다. 기억을 추억하고 아파하고 기록할 수 있는 인간의 재주에 고마워하며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사연들이 만든 이 땅의 옛날 이야기. 서울의 역사를 온몸에 담고 간다.